초월 담록에 다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 빈도주의와 베이지주의의 대담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확률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두 학파의 오랜 논쟁을 다루었지요. 그런데 그 영상 이후 저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통계학의 이단화 취급을 받던 베이지주의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화려하게 부활한 데에는 바로 컴퓨터라는 강력한 도구의 등장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어떤 통계적 추론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인간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모든 단계를 따라가며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컴퓨터의 막대한 계산 능력에 의존해야만 한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이성적 추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초월 담록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통계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두 개의 거대한 철학적 유령, 직관주의와 형식주의를 소환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 출연했던 빈도주의자와 베이지주의자를 다시 모셨지만 오늘은 단순히 두 통계학파의 대변인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중시하는 직관주의 철학자와 절차의 타당성을 중시하는 형식주의 철학자의 입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빈도주의의 입장에서 확률의 객관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수학의 직관주의적 관점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통계학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활동의 목적이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절차를 통해 답을 얻었다 한들 우리가 왜 그 답이 나오는지 그 과정의 모든 단계를 스스로의 정신으로 구성하고 조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탁의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직관과 정신적 구성 능력을 벗어난 추론은 설령 그것이 유용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이성적 추론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역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확률이란 불확실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합리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연장선에서 수학의 형식주의적 관점으로 그 과정이 반드시 인간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 세계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계산 능력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컴퓨터라는 도구가 우리의 철학을 현실의 복잡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논리적 규칙과 절차의 타당성만 보장된다면 그 계산을 인간이 하든 기계가 하든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의 합리성과 유용성입니다. 바로 그 도구라는 지점이 문제입니다. 저는 도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이지주의가 오늘날 의존하는 알고리즘 중 대표적인 MCMC, 즉 마코프 연쇄 몬테카를로와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베이지 정리 자체는 아름답고 명쾌합니다.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과 가능도의 곱에 비례한다. 하지만 현실의 복잡한 문제에서 그 사후 확률 분포의 수식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분포의 모양을 알아내기 위해 컴퓨터를 시켜 무작위로 수백만 개의 점을 찍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점들이 모인 구름의 모양을 보고 이것이 사후 분포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 구름의 모양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당신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수백만 개의 점들이 찍히는 과정을 당신의 정신으로 직접 구성하고 조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당신은 단지 컴퓨터가 오류 없이 알고리즘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믿을 뿐 그 과정에 대한 어떠한 직관적 통찰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추론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믿음일 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해라는 단어를 너무 낭만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천문학자가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하를 관측할 때 그가 그 은하의 모든 물리적 과정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이론과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해석할 뿐입니다. 컴퓨터와 MCMC 알고리즘 역시 우리의 지성을 확장시켜주는 강력한 망원경입니다.
인간의 정신만으로는 결코 들여다볼 수 없었던 고차원의 복잡한 확률 분포의 세계를 관측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말입니다. 과거의 베이즈주의는 계산의 한계라는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등장은 우리의 철학을 그 감옥에서 해방시켰고 비로소 현실 세계의 진짜 문제들과 마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블랙박스라고 하셨지만 MCMC 알고리즘은 아무런 원리 없는 마술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코프 연쇄 이론이라는 엄격한 수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반드시 목표 분포에 수렴한다는 것이 보장된 매우 논리적인 절차입니다. 단지 그 논리적 단계가 너무 많고 방대하여 인간이 일일이 따라갈 수 없을 뿐입니다. 이것은 절차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절차의 위대함입니다.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 이성의 포기 선언처럼 들립니다. 수학자 푸엥카레는 과학은 사실들로 만들어지지만 마치 돌들이 집을 만드는 것과 같다. 하지만 사실들의 모음이 과학이 아닌 것은 돌무더기가 집이 아닌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MCMC가 만들어내는 수백만 개의 샘플들은 바로 그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보고 분포의 평균이나 분산을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분포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구조, 즉 집의 설계도에 대한 이해는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저의 접근 방식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최대 가능 도추정법 같은 명확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 원리를 통해 얻어진 추정량은 불편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통계적 성질을 가집니다. 그 모든 유도 과정은 인간의 이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갈 수 있으며 우리는 왜 이 방법이 좋은 추정 방법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수렴이 보장된 알고리즘을 충분히 오래 돌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과연 지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알파고가 왜 그런 수를 두었는지 우리 스스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저 그것이 이기는 수라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통계학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라 컴퓨터가 뱉어내는 결과의 해석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선생님과 저희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선생님께는 통계학의 목적이 우아하고 이해 가능한 설명을 찾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통계학의 목적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최선의 예측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우아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델에서 이해 가능한 설명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지형을 탐험하면서 내가 가진 낡은 지도에 없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좋은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가졌습니다. MCMC는 현실의 복잡한 지형을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그려냅니다. 그 지도를 통해 우리는 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암 진단 모델의 정확도를 1%라도 더 높일 수 있다면,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경고할 수 있다면, 설령 그 과정이 인간의 직관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계학은 상아탑 속의 지적 유희가 아니라 현실의 발을 딛고 있는 실용적인 학문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통계학의 미래를 둘러싼 두 분의 깊이 있는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의 빈도주의자는 인간의 직관과 정신으로 구성하고 조망할 수 있는 이해를 추론의 핵심 가치로 삼는 직관주의 철학자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통찰 없는 돌무더기에 불과하며 인간 이성을 블랙박스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오늘의 베이지어는 절차의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 문제 해결이라는 유용성을 강조하는 형식주의 실용주의 철학자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인간 지성의 한계를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로 보았으며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더 정확한 답을 주는 방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분의 철학은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식의 목적은 인간의 이해입니까? 아니면 문제의 해결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직관을 넘어서는 기계의 추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부정확하더라도
인간이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추론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과정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주는 블랙박스 모델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우리가 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초월 담록의 지적인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시 언급되었던 인간을 초월한 증명이라는 더 도발적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